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은 끝났지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과 추념사를 놓고 석연치 않다는 뒷말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4.3 왜곡 논란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추념사와 올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추념사를 비교해봤습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사실상 같거나 비슷한 문구들이 되풀이됐습니다. 4.3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이나 역사 왜곡 논란 해법은 언급되지 않았고 추념식에 걸맞지 않은 경제 용어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격조 있는 문화 관광 지역, 청정의 자연과 첨단의 기술이 공존하는 IT 기업과 반도체 설계 기업 등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업이 제주에서 활약하고 4.3 추념일에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덕수 총리는 4.3 왜곡 논란에 대해 애매한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데 이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사법적으로 어떤 법률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사자가 그런 사법적 판단을 구한다든지 하는 길들은 다 열려 있지 않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4.3은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말하자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추모에도 격이 있냐며 반박해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의 불참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념식 당일 오전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뒤 저녁에는 부산 세계 박람회 실사단과 만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4억 원을 지원해 올해 처음 이뤄진 문화제에도 많은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식후 문화제에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이뤄지던 유족들의 헌화와 분향이 막히면서 75주년 추념식에 빛이 발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우리 할아버님도 그분의 부모님 또 20대 초반의 부인 1살짜리 아들 3살짜리 딸 한꺼번에 도평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총살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이분 그 사실을 알고 떠나가서 나중에는 그 대전 형무소에서 그렇게 행방불명이 됐다고 합니다만 모든 분들이 다 저 세상으로 가셨지만 저 세상에서는 아마 조금이라도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집안에는 사상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딸들만 살고 아들들하고 아버지, 할머니, 어린 조카들까지 올케까지 다 주고 우리 7 식구가 전멸 됐습니다. 사상에. 억울한 일은 폭도란 말을 들어가면서 소름이 삽니다. 저는. 어떻게 말만 들어도 폭도, 말만 들어도 폭도. 아무 죄 없이 촌에 사는 할머니, 아버지들 무슨 죄가 있길래 먼딱 조카들 어른 3살 난 조카들 나올라 다 죽여버렸습니다. 지금도 어제까지만 해도 4.3에 대해서 좌우파간 시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하나 달았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어린애, 노인, 부녀자를 집결시켜놓고 총살시키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느냐.
제가 그렇게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생과 사를 가르면서 그래도 살아 계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재판이 유족들에게도 그리고 4.3 영령들에게도 명예회복이 될 수 있는 재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긴 세월 동안 깊은 고통, 서름 속에 살아가며 한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피고인들의 지옥들과 그 아픔을 함께한 일가 친지들이 망인은 무죄라고 망인에 대한 기억을 새로 하며 작은 위로나마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비공개 추진 논란이 일었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제주시가 주민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하지만 개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일부 주민만 참여해 이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도둑 설명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400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와 도내 최초의 클래식 콘서트홀을 짓는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그동안 비공개로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제주시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음악당 건립 등 공원시설 계획과 아파트 단지의 규모와 공사 일정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참석자는 50여 명 정도에 그쳤고 이마저도 오등봉공원 일대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제주시가 작성한 설명회 개최 자료에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상생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참석 대상을 사업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는 설명회 개최 사실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고 결국 일부 주민들만 참석한 것입니다. 특히 회의 내용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는 법적으로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법정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한다며 촬영을 불허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일부 주민들만 모아놓고 마치 주민 동의를 구한 것처럼 포장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도민을 기만하는 주민 없는 도둑 설명회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회의실에서 진행됐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이게 전체적인 시민의 공원이 되지 않고 몇몇 지역 또는 그 아파트 단지의 그 도시공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부지 주변 마을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네, 오늘 다시 시작될 예정이었던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막혀 결국 중단됐습니다. 월정리 해녀회 등 주민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공사 재개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공사장 앞에선 대형 트럭 2대, 그 앞을 월정리 주민과 해녀, 환경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막아섰습니다. 생존권 보장과 환경 보전을 위해 공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해녀들은 뭐 먹고 삽니까? 돌아도 한 몇 년 전에는 30-40kg라는 것이 10kg, 5kg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에도 가지고도 싫어요, 맛이. 대치가 길어지며 경찰이 경고 방송을 하는 등 공사 재개를 둘러싼 충돌 우려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월정리 주민들의 집회가 계속되면서 대치 상황은 이어졌습니다. 한때 시공사 측이 공사 재개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6시간 넘는 대치 끝에 결국 공사 재개는 무산됐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어떻게 될지 좀 건강상 너무 위태로워갖고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안 좋은 관계로 오늘만 어떻게 물러나 주십시오. 계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계장님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보고 자체적으로 좀 좋은 결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공사 측은 일단 한 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월정리 해녀회 등 주민을 상대로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한 겁니다. 극단적인 충돌은 피했지만 또다시 드러난 갈등 상황. 반대 주민들이 앞으로도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 산간과 남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고 제주 전역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를 기해 제주도 산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최대 70mm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초속 20m가 넘는 바람이 불겠습니다. 잠시 뒤인 밤 9시를 기해 제주 북부와 남부, 중산간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앞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어 운항하는 선박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두 번째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선거운동이라고 보는 협약식의 사전 공모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컨설팅 업체 대표 이모 씨를 제외하고 오 지사를 포함한 피고인 4명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내일 공판에는 당시 오 지사의 비서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주지 비상도민회의는 오늘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가 축소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4년간 국내 공항에서 조류 충돌 사고로 피해를 입힌 조류 14종만 대상으로 한정해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도 대부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8km 이내에 존재하는 철새 도래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법정 보호종 대책도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드론을 날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월 관제구역인 제주공항에 비행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린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제주시 도두동의 한 주차장에서 새로 산 드론으로 비행 연습을 하다 강풍에 날아갔다고 진술했는데 추락한 드론이 지난달 13일 제주공항 여객청사 옥상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대낮에 환각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20대 여성을 난폭운전과 약물운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월 서귀포시 토평동의 한 도로에서 처방받은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고 운전대를 잡아 경찰차와 승용차 등 6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연장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주에 투자 이민제 일몰 예정을 통보할 예정인데 제주도는 연장과 함께 기준 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고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로 바꾸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